안녕하세요. 인사이트 코리아입니다. 최악의 조건만 갖춰진 도쿄올림픽에서 한국 대표팀 선수들은 연일 승전보를 올리며 대한민국의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일명 막내 열풍을 불러일으킨 10대 선수들부터 노련한 연륜으로 경기를 압도하는 선수들까지 작지만 강한 나라 한국을 전 세계인들에게 제대로 알렸는데요. 경기 내내 파이팅을 외치며 밝은 모습을 보여주던 한국 선수들의 모습에 일부 일본 네티즌들은 질투 어린 목소리로 견제하기도 했죠. 그런데 한국 선수들의 밝은 모습과 달리 충격적인 몸 상태와 훈련 강도가 공개되어 외신들의 이목을 끌었는데요.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던 한국 선수들을 향해 태극마크 하나가 불가능을 가능으로 이끌었다. 한국인 DNA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는 것 같다 등의 극찬을 쏟아내고 있죠. 대한민국을 금빛 물결로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선수들의 비하인드 함께 알아볼까요? 경기 내내 파이팅을 외치며 명실상부 세계 1위 한국 양궁의 수준을 제대로 보여준 양궁 대표팀 선수들. 무거운 활을 계속 들고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야 하는 양궁 종목 선수들은 어깨 통증을 달고 살아야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최근 가장 주목을 받은 천재 막내 김재덕 선수는 아직 10대임에도 불구하고 초등학생 때부터 강도 높은 훈련을 이어와 어깨 힘줄이 뼈, 조직과 충돌해 어깨 통증이 심해 치료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실제로 그의 주치의에 따르면 김재덕이 호소한 어깨 통증은 팔을 많이 쓰는 수영, 핸드볼 선수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부상이라고 했죠. 김재덕 선수의 어깨 통증은 사실 완벽주의자 성향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모든 게 완벽하지 않으면 밤을 새서라도 직성이 풀릴 때까지 훈련을 해왔다는데요. 하루 1000발에 가까운 화살을 쏠 때도 있다고 했습니다. 어깨 통증을 핑계로 연습을 게을리하기보단 재활과 치료를 병행해 통증을 이겨내며 실력을 쌓았고 그 결과 도쿄올림픽에서 불꽃 막내로 활약할 수 있었던 것이죠. 40세의 나이에 부록의 공사라는 호칭을 얻은 오진혁 선수 역시 어깨 통증으로 힘든 시간을 견뎌냈는데요. 오랜 기간 강한 활을 계속해서 쓰다 보니 어깨에 무리가 갔고 힘줄 4개 중 3개가 끊어졌다는 진단까지 받는 지경에 이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 남은 어깨 힘줄을 똑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는데요. 말 그대로 위기를 기회로 만든 셈입니다. 전보다 가벼운 활을 선택하는 대신 바람을 이용해 정확도를 높일 수 있도록 훈련에 돌입한 것입니다. 덕분에 오진혁은 도쿄올림픽 선발전을 당당히 통과했고 마지막이라 생각한 도쿄올림픽에서 최고령 금메달리스트로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펜싱 남자 사브르 단체전에서 당당히 4개의 금메달을 각각 목에 건 구봉길, 김정환, 오상욱, 김준호 선수. 하체가 약해 손동작을 위주로 경기를 진행하는 유럽 선수들을 격파하기 위해 고민하던 이들은 누구보다 빠르게 발을 움직여 속도전으로 상대를 압박하는 한국만의 발펜싱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했습니다. 실제로 펜싱 종목을 장악했던 유럽 국가들은 한국의 새로운 펜싱 기술과 한국 선수들의 재빠른 몸놀림에 대해 극찬한 바 있죠. 하지만 발펜싱에는 강한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부상 위험이 그만큼 큰데요. 웨이트 트레이닝은 물론 경기 중 자주 상대와 부딪혀 입는 타박상은 교통사고 수준과 비슷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선수들은 경기를 마치고 일주일간 알아누울 정도로 체력적 소모가 크다고 밝혔죠. 도쿄올림픽 출전을 준비하면서도 선수들은 오전 시간에는 부상당한 몸을 재활했고 오후에는 펜싱 훈련에 집중했는데요. 선수들 각자 넘어야 할 산도 많았습니다. 세계 랭킹 1위 오상욱 선수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온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고 김정환 선수는 은퇴 선언 뒤 도전하는 올림픽에 체력을 이전처럼 회복하기 위해 강도 높은 훈련에 돌입했죠. 예비 선수로 출전한 김준호는 과거 경기 중 왼발 힘줄이 찢어지는 부상을 당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또 한 번 도전했습니다. 식사 시간도 아끼기 위해 도시락을 먹어가며 훈련한 덕분에 선수들은 금메달이라는 무엇보다 값진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김재덕에 이어 대한민국 10대의 저력을 보여준 수영 괴물 황선우 선수. 아시아 선수들에게 벽처럼 느껴졌던 자유형 100m에서 아시아 최고 기록을 달성하며 차세대 마린보이로 불리고 있는데요. 특히 같은 종목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케이럽 드레슬 선수는 황선우에 대해 내가 18세였을 때보다 빠른 선수라며 극찬했죠. 젊은 패기 하나로 전세계 수영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황선우 선수는 사실 다른 선수들보다 불리한 조건과 환경에서 고군분투한 선수입니다. 타고난 신체 조건, 체계적인 지원, 운동선수라면 당연히 가지고 있을 법한 운동신경조차 좋지 않은 편이었죠. 수영선수에게 필수적인 폐활량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원조 마린보이 박태환의 폐활량은 7000cc로 일반인보다 2배가량 컸지만 황선우는 폐활량 수치가 보통 정도입니다.
키 역시 187cm로 평균 190cm가 넘는 서양 선수들에 비해 작은 편이며 근육량 역시 뒤지는 편입니다. 또 물 밖에선 달리기도 오래 뛰지 못할 만큼 기초 체력이 부족했죠. 대표팀에서도 많은 훈련량을 따라가지 못해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건 해외 전지훈련은 물론 전담팀 역시 없어 체계적으로 교육받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서울 최고 수영부에서 다른 부원들과 훈련하고 국가대표 상비군, 올해 대표팀을 거쳐 훈련한 게 전부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의 기록은 말 그대로 놀라울 따름입니다. 황선우는 그에게 부족한 신체 조건을 자신의 다른 장점으로 채웠습니다. 기초 체력은 늘릴 수 있지만 타고난 폐활량을 극적으로 키우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기 때문인데요. 한쪽 스트로크에 힘을 더 실어주는 로핑 용법을 구사해 단거리 선수로서 경쟁력을 키웠고 순발력을 활용해 누구보다 빠른 출발 반응 속도로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이번에 1위를 차지한 드레슬 선수보다도 0.02초 더 빠른 출발 반응 속도를 기록했죠. 이렇게 자신의 불리한 신체 조건, 부상을 극복하고 세계 1위로 우뚝 올라선 대한민국 선수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멀쩡한 곳 하나 없는 이들의 몸 상태에 많은 해외 네티즌들이 놀라움을 표하는 한편 한국인들의 의지와 정신력에 감탄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모두가 절대 안 된다는 상황 속에서도 웃으며 경기를 진행해 분위기를 역전시키는 한국 선수들의 여유는 고통을 참아내며 받은 훈련과 팀워크 덕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 싶네요. 말 그대로 가슴, 머리, 각자의 신체 부위에 박힌 태극마크의 힘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셈이지요. 앞으로 남은 경기에서도 한국 선수들이 그간 준비한 기량을 전부 뽐낼 수 있기를 바라며 부상 없이 안전하게 경기를 마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